번째는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세 파트를 해가지고 세 파트의 정면 평면, 세 파트의 정면 평면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고 라인 긋기, 렉탱글 그리기, 뭐 원 그리기 요 세 가지 정도만 스케치 도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파트 해주시고요.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평면 요거 선택했죠? 자, 이 정면 평면에다가 라인 도구를 이제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그냥 라인을 사용해봤고 중심선 요것을 그려는 봤는데 라인을 그리고 바로 중심선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요. 몇 분한테는 보여드렸는데, 자, 그런 면에서 중간점선이라는 옵션도 요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그리는데 마우스 제스처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죠?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선 그리기 바로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이 선 그리기에서도 선 삽입 속성창을 보시면 스케치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 수평 수직 각도라는 옵션이 또 있어요. 먼저 수평이라는 옵션을 체크해 볼 텐데, 수평은 무슨 뜻이에요? 라인을 그릴 때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수평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클릭해서 요렇게 뭐 이 위쪽으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하려고 위쪽으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하려고 막 하는데 위쪽으로 Y 방향으로 클릭이 안 되죠. only 좌우 X 방향으로만 되나요? 네. 자, 그렇게 그리는 거를 한번 해 봤고, 자, 다시 선 그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수평 방향인데 방향을 수평 방향인데, 마치 우리가 캐드를 연습할 때 라인 그리기도 있었지만 XL 양방향 무한선을 그릴 때 호리젠탈 옵션 그거 쓰면은 수평 방향으로 무한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었죠. 그것이 여기에도 무한 길이로 가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수평으로 체크해 놓고 옵션은 무한 길이에 체크를 해 볼게요. 커서를 따라다니는 게 마치 XL 무한선처럼 이런 게 따라다니죠. 자, 요거를 원점에다가 스케치 원점에다가 일치 아이콘을 보면서 클릭해 볼까요? 무한선처럼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응용하는 것은 또 요런 게 있어요. 이 다 그려놓은 거는 셀렉트 하고 지울게요. 그려놓은 거는 셀렉트 하고 지워놓고요. 다시 라인 그리기 들어가서 수평하고 무한 길이로 가는데 수평 방향의 무한 길이로 가는데 옵션 항목을 무한 길이 위에 있는 보조선을 마저 체크해 볼게요. 마치 중심선을 무한하게 그려놓고 그리는 것처럼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마저 하면 이렇게 양방향 무한선이 수평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을 원점에다 클릭해 놓으면 얘가 보조선, 중심선으로 무한하게 그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되셨나요? 그러면 앞서 제가 요 라인 그리기 들어올 때 라인과 중심선은 서로 왔다 갔다 이 성질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무한선을 내가 그려 놓은 거잖아요. 선택 종료하고 빠져나왔고요.
무한선을 그린 상태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이 객체를 클릭해 보면 요거에서 선의 속성창에 보조선을 체크박스를 풀어서 실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도 되고요. 요런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옵션에 있는 보조선 체크를 풀으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실선으로 바뀌어요. 눌러볼게요. 실선으로 바뀌었나요? 자, 요거를 다시 클릭해 가지고 보조선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요런 것을 우리가 선의 속성들을 막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실선으로 우리가 어떤 폐곡선을 그리거나 그래가지고 피처를 생성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선으로 바꾼 것들은 이렇게 1.3선처럼 보조선으로 바꾼 것들은 형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폐곡선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케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케치에 참조하는 역할은 합니다. 스케치 요소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거나 참조하는 역할이 쓰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형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쓰여지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조선은 여러 가지 쓰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라인 명령에서 선과 중심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밑에는 중간점선이라는 게 하나 있죠. 중간점선. 요거 개요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요 PDF 자료에는 그 설명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버전업된 자료라서, 버전업된 기능이라서 옛날 버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라인을 시작할 때 어떤 객체가 만일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라인 객체가 이런 거 딱 있었다고 칩시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는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 놓고서 이렇게 두 번째 그린 게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라인이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이 빨간색이고, 근데 이 객체가 꼭 중간점으로 해가지고 요 객체의 끝점에 맞춰질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거를 편하게 쓰라고 버전업 하면서 중간점 선을 넣어준 것 같아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찍는 지점이 먼저 중간, 그 놓을 라인의 중간으로 인식을 해요. 찍는 점이. 자, 그러면서 라인을 첫 번째로 이렇게 그려놓고 두 번째 요 라인을 중간점 선으로 갈 때 아예 중간점 선을 실행하고 요 라인의 끝점을 딱 클릭해 버릴게요. 그러면 중간으로 구속되면서 요렇게 라인이 그려질 것이다. 요거를 연습해 봅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라인을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놨어요. 선택 종료했고요. 여기까지는 하셨죠? 네. 그러면 선 그리기 밑에 있는 중간점 선을 선택해 볼게요. 뭐 아이콘 클릭하는 거 여러분 귀찮으시면 마우스 제스처로 라인을 한번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옵션의 중간점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셔도 되죠. 뭐 아이콘에서 이거 라인 이거 화살표 눌러서 중간점 선을 선택하거나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라인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중간점 선 요 옵션 체크하고 들어가거나 둘 다 똑같아요. 예. 뭐 그랬을 때 요렇게 해갖고 중간점 선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속성의 중간점 선 요 체크박스를 클릭한 상태고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에서 옆에 보면은 아이콘이 떠 있죠. 표식이 하나 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끝점에다 클릭했어요. 그리고 라인을 빼요. 어때요?
중간점 선이 바로 그려지나요? 오, 그래요. 요런 거는 이제 버전업 되면서 하나씩 좀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자료는 뭐 10년 전이라 가지고 10년도 더 됐죠. 그래가지고 그런 신기능에 대한 그 소개는 없었어요. 그런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라인을 갖다가 요렇게 그려놨는데 중간점선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요거 되셨을 테니까 저는 참조로 요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었다면, 중간점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작도해 놓고 구속을 이용해서 얘네를 붙여요. 끝점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요 객체를 선택하고,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네. 그냥 이렇게 선을 선택해 놓고 구속 조건 부가해서 중간점 이런 거를 맞춰서 우리는 구속 조건 부가로 이런 걸 맞췄단 말이죠. 이거 자체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 자체도 번거로우니까 신버전 신기능으로 추가된 것이 중간점 선 해가지고 요거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라인을 그리고 구속 조건을 나중에 부과하는 것보다 아예 그리면서 중간점으로 맞춰서 라인을 그리는 게 더 빠르겠죠. 요런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주신 라인들은 지워주세요. 그려주신 라인들은 지워주시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너 사각형을 한번 가지고서 사각형 그리기들 총 5가지가 기능이 숨어 있는데, 이 5가지를 하나씩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코너 사각형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거 연습 안 해도 되죠, 이제. 그죠?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겠어요. 중심 사각형은 제가 그 투상 과제를 풀면서 한두 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중심 사각형도 이게 버전업 되기 전엔 사실 없었던 기능이에요. 요것도 없었던 기능인데 요거 추가됐어요. 옛날 버전은 2006년 버전 뭐 이럴 때는 이거 없었어요. 여하간 중심 사각형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 유형이라는 요 항목을 보시면은 1번이 중간에 점을 찍어주게 돼 있고, 2번이 사각형의 크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찍어주는 점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에 설명이 돼 있죠. 중심 사각형 요거 보시면 아이콘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가운데에 1번, 여기에 2번 요렇게 표시돼 있어요. 자, 요거를 할 때 중심점으로 스케치 원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임의의 지점 요 바깥에 요런 데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렬되는 중심 사각형을 그려 볼게요. 자, 원점에 일치 찍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점 요렇게 빼요. 물론 x, y 값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 좌표 값이 표시가 돼요. 그죠? 자, 요거를 해 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놓으면, 참고로 투상 연습하거나 그럴 때 정사각형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구속 조건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변을 무슨 구속 조건을 부과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동일, 동등, 동일, 뭐 한글식으로 그냥 동일, 그죠? 근데 웍스에서는 동등이었죠. 요 선분하고 두 개를 다중 선택해 보시면 구속 조건 부과에 동등이라는 게 있나요? 동등. 저는 팝업 창이 사라져 가지고 선 속성 창에서 밑에 있는 이꼬르 동등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선분하고가 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선 길이가 같으면 그거 정사각형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 여담으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는 형상에 대한 기하적인
선분의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은 가지고 있지만 요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선분의 길이가 안 정해져서 이게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기 요소만 치수 구속으로 주면 되네요. 지능형 치수 한번 눌러가지고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요 선분 클릭해서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해갖고 요거 100 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상에 대한 구속이라는 표현 말 그대로 요소들을 스케치된 요소들을 어떤 제한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상에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요 선분과 요 선분은 같은 길이야 라고 아예 정해 놨고 거기에다가 크기 요소를 마저 정해 주면 요거와 물려있는 나머지 요소들도 완전히 정의가 돼 버리는 거죠. 요런 상태를 객체들이 다 새까맣게 되는 상태들을 우리는 완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구속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 미리 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인이 박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중심사각형 연습한 거는 지워 놓습니다. 중심사각형 밑에 보시면 이 세점 코너 사각형이 있어요. 세점 코너 사각형. 요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그냥 마우스 제스처로 사각형을 먼저 선택해 놓고 세점 코너 사각형을 직사각형의 속성창에서 이거 클릭해서 가둬지죠. 마우스 제스처로 해가지고 찾아서 이거 가느니 또는 여기 사각형에서 이 화살표 눌러서 찾느니 어느 게 빠를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내가 할 때는 마우스 제스처가 더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제스처로 사각형 사용하시고 아니면 그리기 도구에서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가는 게 빠르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시고 빠른 거를 선택해서 가세요. 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자, 그리고 요것도 이 세점 코너 사각형도 아이콘을 잘 설명 보시면 요 아이콘의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 점을 원점으로 한번 찍을게요. 두 번째 점을 요 아래쯤을 이렇게 찍으면 요런 식으로 가상선이 나와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정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찍으면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점을 원점에 찍고 두 번째 점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찍고 세 번째 점 요렇게 찍어주면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얘네는 아까 그렸던 코너 사각형이나 이런 것과 달리 구속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코너 사각형들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이런 표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에 이런 표식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에는 어떤 표식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요 변과 요 변은 두 개가 서로 그래요. 요거는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두 선분이 평행하다는 구속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표식은 또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요거는 수직이라는 관계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보세요. 구속 조건 들어가 있는 거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 평행 쪽에다가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댔는데 평행 구속 조건이 이 객체하고 이 라인 객체하고 이 라인 객체하고 두 개가 적용된 것입니다 라고 분홍 색깔로 하이라이트 강조 표시를 해주죠. 오케이. 또
요번에는 직각이라는 것 쪽에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요거는 좀 이쪽으로 제껴놓고, 자, 직각이라는 것 쪽에다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댔더니, 요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댔더니 요 라인 객체하고 요 라인 객체가 서로 직각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구속 조건이고 편집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좀 이야기하는 중인데, 잠시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직각 구속 조건 요거 자체를 제가 클릭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요 조건을 삭제해요. 그리고 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보이나요? 직각이 풀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만 그냥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속 조건을 내가 지우고 켜고 편집하고 쓸데없는 거는 지워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 주어진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되셨으면 요 사각형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 사각형 옵션 중에 점 중심 사각형 요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수직 수평 요소를 가지고 있는 코너 사각형이나 중심 사각형의 경우는 원점을 중심으로 잡아주기에 딱 편했던 거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기 편했던 거죠, 중심 사각형은. 그런데 원점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사각형을 그릴 때도 있지 않을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럴 때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원점으로 찍어 주시고, 2번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점을 찍어주고, 선분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변의 절반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콘처럼 사각형의 꼭지점을 마저 잡아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심인데 중심 코너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중심 이게 세점 중심 사각형이란 게 만들어져요. 자, 원점을 찍어봐요. 절반만 이렇게 잡아주죠. 2번, 3번 여기를 찍어줘요. 자,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긴 한데 정확하게 마른 목걸이 되게 구속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 꼭지점들이 3시, 12시, 9시, 6시가 되게 하려면 중심선들을 어떤 구속을 주면 정확하게 마른 목걸이 될까요? 그렇죠. 수직하고 하나 더. 수직이나 직각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등,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요 두 개의 중심선을 선택했어요. 그래 놓고 직각이라는 걸 이렇게 잡았어요. 직각이라는 걸 잡았고 동등이라는 거를 줬어요. 되셨나요? 자, 요렇게 갔는데 현재 얘는 아직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꼭지점을 선택하면. 그죠? 요게 마른 목걸이 되려면 마저 뭐를 잡으면 좋을까요? 요 중심선에다가 요렇게 주거나, 요 중심선을 선택하고 요렇게 주거나. 요런 표식은 뭐죠? 수평이죠. 요런 표식은 뭐예요? 요거는 수직이죠.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저는 세로 방향 비슷한 거를 하나 선택해서 수직을 줬어요. 오케이. 이제 얘는 크기만 정해주면은 완전 정의 끝나겠죠? 여하간 이 상황은 어때요? 정사각형이면서 마른 목걸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속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 중심선 두 개를 직각이라는 거하고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 요 두 개를 넣어서 잡고 중심선 하나를 잡아서 수직을 주던가 수평으로 놓여 있는 걸 선택해서 수평 구속 조건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기하적으로 얘네의 자세를 잡아버리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점 중심 사각형 연습하신 거는 드래그 하시고 지우셔도 되겠어요.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 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번을 원점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뭐 수평하게 평행사변형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원점에서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점점점 이런 피드백이 뜰 때 두 번째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수평 피드백이 뜰 겁니다.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노란 바탕에 수평 피드백이 뜰 거예요. 주인님 원점에 대해서 수평하게 두 번째 점을 잡으시는군요. 이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위치에 3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점을 잡는데 두 번째 점으로 향해 갈 때 점선이 보이면서 노란색으로 수평이라는 피드백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요게 피드백이라는 걸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요게 우리가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수평으로 그릴 거야 라고 하고서 2번 점을 클릭해 주면 얘가 나중에 거기에 수평 구속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어때요? 여기에 수평이라는 구속이 정의가 돼 버렸죠? 피드백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투상과제 연습하실 때 여러분이 나는 의도하지 않은데 이게 자, 여기에 내가 그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투상 연습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라인을 찍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쌤 이거 치수가 안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중복으로 뜨는 거예요. 중복으로 치수 구속이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이 라인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점 찍을 때 이미 얘가 중간점으로 구속이 이렇게 떴죠. 여기에 중간점이라는 거에 무슨 의미예요? 100의 중간이라는 이야기죠. 50mm 지점에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치수를 또 넣으려고 하면 주인님 이거 이미 50인데 왜 여기다가 또 50을 넣으실까요? 뭐 참조 치수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시나? 그러고서 구속이 된 치수로 만들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거 치수 편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이건 못 고쳐요. 이해되셨죠? 네. 자, 평행사 변형하면서 여러분이 자주 구속 조건에 부과된 것 때문에 실수하셨던 것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4, 3번을 제가 후다닥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후다닥. 자, 요거는 가로 세로 3호에 20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가로 세로 3호에 20인데 원점을 한 여기쯤에 놓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원점을 여기쯤에 놓이게. 그래서 요래 그려가지고 돌출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코너 사각형 바로 들어가가지고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놓고 바로 치수 들어가면 되죠. 지능형 치수. 요래 갖고 요 라인을 클릭해서 3호.
자, 이거 하실 때 캐드처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끝점 클릭하면서 치수 넣으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 자체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 선과 선을 선택해서 간격으로 이렇게 넣으시거나 요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치수를 넣었어요. 자, 바로가기 등록했죠. 스케치에 바로가기 메뉴 등록했죠. S 눌러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갈게요.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가는데 요거는 한 20 나가면 되죠. 20 나가면 되죠. 요거 요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 요렇게 하고 엔터, 그냥 숫자 패드에 엔터 눌러도 되죠. 오른손 근처에 있는 거를 많이 쓰면 좋죠. 숫자 패드가 오른손 마우스 위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자, 먼저 큰 덩어리를 깎아낸다고 했을 때 평면에서 저는 스케치를 윗면, 피처의 윗면 요거 클릭해서 스케치, 요 면을 클릭해서 새로운 스케치 가는 거예요. 요거 아직도 스케치 편집을 자꾸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면을 선택하고 그냥 새로운 스케치, 아랫줄에 있는 아이콘이에요. 요거 눌러서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하고, 나는 이 짝을 깎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을 깎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두 칸이죠. 요렇게 깎아야 되는 게 두 칸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라인을 시작할 때 중간점에서 시작하면 딱이네요. 중간점에서,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그래서 여기 점에서 두 번째 점 잡고 세 번째 점 여기 갈 때는 세 번째 점은 그냥 일치라는 피드백을 보고서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중간 요거 보이나요? 그리고 수평 피드백을 보고서 찍고, 세 번째 점은 여기 일치로 찍고. 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해 놓고 저는 이거 가도 좋겠지만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요소 변환 보여드릴게요. 뭐 하려고? 물론 이 상태에서 돌출 컷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패곡선을 먼저 연습해야 되니까 요소 변환을 써가지고 요 모서리 따고 요 모서리 따고 요소 잘라내기를 또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소 변환할 때 요거 살짝 기울여 놓고 요렇게 모서리 선을 클릭할게요. 여기 모서리도 클릭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확인 종료합니다. 그래 놓고 그 표시 유형을 음영 처리로 바꿔 놓는 게 요소 변환할 때는 내가 선을 제대로 땄는지 안 땄는지 확인하기 가장 좋죠. 모서리 땄으면 이 상황에서도 그 마우스 우클릭해서 마저 선택으로 빠져나오시고 난 후에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요렇게 요소 잘라내기 요거 바로 찾아 쓸 수 있죠. 요소 잘라내기 하는데 건들면 주고 보여드리는데 기억나세요?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크로스돼서 나간 객체들이 지워질 거예요. 자, 요렇게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때문에 어제 이거였는데 속상하셨던 분 계셨어요? 또 헷갈리시는 분 없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에서 치수를 바로 가도록 하는데 요거는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15로 떨어지는 것이고, 요 라인 자체는 이 모서리에서 10mm 치수 안 넣어도 되죠. 이건 참 중간점이었으니까. 자, 이 모서리에서 이 점은 한 칸이니까 5mm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치수 구속을 주면은
다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다가 요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15. 자, 요 모서리에서 요 점까지 5mm. 자, 요러면 이제 돌출컷 준비는 다 끝났나요? 네, 그럼 바로 돌출컷 바로 가기 해가지고 요거 그냥 다음까지로 저는 뚫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면 자르는 거는 요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고, 우선 여기에다가 점을 잡아놔야지 면을 깎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해가지고 면 깎는 거 해놓고 간단하게 요거 마무리 해버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요, 점을 하나 사용할게요. 점을 일치를 보고서 여기다가 찍어 놓습니다. 일치를 보고서 여기다 찍어 놔요. 요거는 보니까 가상으로 요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깎여져서 날아갔는데 몇 칸이에요? 한 칸이죠. 그런 거로 요 모서리에서 이 점의 위치는 5mm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점을 일치 보고서 찍고, 그리고 치수를 모서리에서 이 점을 찍어 가지고 5mm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것으로 스케치는 종료하고 빠져나갈게요. 스케치는 종료하고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쓰는 거예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쓰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점과 점 요것을 지나가게 하는 거는 2차원 이야기 중에서도 선을 구성할 때고, 두 점이 있으면은 선이 되고, 점이 세 번째 점이 마저 생기면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만들 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스케치해 놓은 점 요거 포함해서 꼭지점 2개 선택해서 평면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서 요 꼭지점, 스케치한 점, 꼭지점 요렇게 찍어서 평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바로 스케치 들어갈게요. 요 평면에 바로 스케치. 요거 요렇게 평면 만들어서 돌출컷 할 때 제가 코너 사각형만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드렸더니 코너 사각형만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라인으로 그리는 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그릴 때도 요 꼭지점, 스케치한 점, 꼭지점을 다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안 좋아요. 일단 얘를 숨기기로 가려놓고 점들을 클릭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 평면을 숨기기,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을 숨기기 하고서 그 다음에 라인 그리기 들어와서 여기 일치, 여기 일치 잘 보이죠? 이렇게 일치, 이렇게 일치, 끝점 일치. 그러면 요거 다 끝났죠. 바로 가기에서 돌출컷 눌러서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 컷이 돼야 되죠. 자, 요 방향에서 반대 방향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파는 거는 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마무리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